안녕하세요. fun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우리가 프린트 4페이지에서 배운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내용, 그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풀이 연습 시간입니다. 프린트 5페이지죠. 5페이지에 우리 고조선에 관련된 수능, 모의고사,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들, 그 문제들을 선생님과 함께 풀면서 연습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냥 문제 풀지 않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답을 꼭 찾지 않더라도 문제를 보고 한번 고민을 꼭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저번 강의를 통해서 그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의 맛을 봤을 거예요. 고등학교 문제는 단순히 구석기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거를 골라, 이런 문제 안 나온다 그랬죠. 다음 자료를 보고 다음 자료가 나타내는 사건, 인물, 내용의 다음 자료가 나타내는 인물,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거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료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문제를 풀어볼 건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연습해 드릴 문제는 1번과 2번과 그리고 6번과 7번 문제입니다. 1번, 2번, 6번, 7번. 그러니까 그 문제만큼은 꼭 풀어보시고 저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 그런 방법을 배우신 다음에 나머지 문제에도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러 이동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이 고조선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러 갑시다. 항상 이게 문제의 출처가 오른쪽 위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프린트 5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가에 해당하는 국가로 옳은 거래요. 가에 해당하는 국가. 이거 아래 자료가 쫙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를 분석해서 이 가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첫 줄부터 엄청나게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힌트가 나와요.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등장한 최초의 국가. 여러분,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등장한 최초의 국가가 어디였죠? 네, 맞아요. 이게 고조선이었죠. 고조선. 아래 보니까 더 확실한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문화범이랑 관련된 유물, 유적. 첫 번째 사진이 뭐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바로 비파형 동검이었어요. 비파형 동검.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이 바로 뭐죠? 네, 고인돌입니다. 여러분, 고조선의 문화를 나타내는 유적이 뭐가 있었어요?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고인돌 있죠. 그리고 여기 또 더 결정적인 게 나와요. 환웅이 무리를 이끌고 블라블라블라 환웅이 옥렬한 혼인해서 아들을 낳았더니 그 이름을 단군한검이라 하였다. 이거 뭐에 대한 얘기야? 이거 단군신화잖아, 얘들아. 단군신화. 어느 나라의 건국설화요? 네, 고조선의 건국설화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고조선이죠. 고조선.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 개념 하나 잡고 간다면 왜 청동기 때 최초의 국가가 등장했는가? 벼농사의 시작과 관련해서 잉여 생산물의 분배로 빈부격차, 계급 발생 이런 거 떠올리셔야 되고, 그리고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가 고인돌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준다라는 개념 잡고 가시고, 단군신화. 이건 또 따로 단군신화는 분석하라는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단군신화를 조목조목 분석했던 내용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옳지 않은 것. 가의 문화권. 비슷한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자, 봅시다. 탐구 목적.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의 유물과 유적을 조사하여 이 나라의 문화권을 파악하고자 한다. 자, 여러분, 만주랑 한반도 북부가 어디냐?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중국 있죠. 한반도의 북부라고 하면 이쪽 지역이고, 만주 지역이 여기 윗부분을 말해요. 만주. 그러니까 이 한반도랑 만주 지역 쪽에 있었던 국가. 라고 한다면 아직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고구려도 있을 수 있고, 발해도 있을 수 있고, 고조선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일단 좀 더 봅시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건 이거죠. 조사한 유물과 유적. 뭐가 나와?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 자,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과 관련된 국가가 어딥니까? 바로 고조선이죠.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주는 청동기 유물유적, 비파형 동검, 미송리 시토기, 고인돌. 그렇죠. 이 문제는 가의 나라에, 이 가가 뭐야, 얘들아, 결국에? 그래, 이 문제 1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결국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올바른 거 옳지 않은 걸 고르라는 거야. 근데 그냥 고조선이라고 던져주지 않고서 이렇게 자료를 통해 너네가 분석하는 능력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봅시다. 1번 옥저와 동해를 정복했다. 이건 여러분들 고구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2번 한의 침략으로 멸망했다. 이거 고조선이죠. 왜 한나라가 침략했어요? 중개무역 한다고 열받았잖아요. 그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죠? 청동기를 바탕으로 건국돼서 철기시대까지 이어졌었죠. 그리고 무슨 법? 그렇지. 팔조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했다. 맞는 내용이고. 한과, 이거 연결된 내용이네. 한과 진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얻다가 너무 과하게 이익을 착취하다가 한나라에게 뚝까 맞았죠. 옳지 않은 거는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6번과 7번 문제를 풀이하러 가봅시다. 자, 봅시다. 6번 문제.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의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 이 자료가 무엇이냐? 봅시다. 다음 자료를 보러 갈게요. 법으로 금하는 8조가 있다. 이거 뭐예요? 그렇지. 8가지의 법, 고조선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왔던 법, 8조법이죠. 이거는 8조법을 분석해서 보기랑 연결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단군 신화를 분석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단군 신화나 8조법은 언제든 이렇게 그 자료를 분석해서 보기랑 연결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료의 내용과 개념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분석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보기에서부터 올라와도 되고 이 자료에서 내려가도 돼요. 근데 저는 보기에서 한번 올라가 보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분의 구별이 있었다. 이게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자, 봅시다. 사람을 죽인 자는 곧바로 죽이고 남에게 죽인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한다. 도둑질한 자는 남자는 노, 여자는 비로 갚는데. 여러분 참고로 이게 좀 교양인데 이 노비라는 단어, 여러분 흔히 노예라고 알고 있는 노비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남자 노예가 노고 여자 노예가 비거든요. 그래서 노비라고도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긴 합니다. 어쨌건 여러분들 노비라는 존재가 노비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 사회가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뭐가 있다? 계급과 신분이 나눠진 불평등한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신분의 구별이 있었다. 우리가 노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형벌제도가 마련되었다. 여러분 형벌이라는 게 뭐냐면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벌을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 뭐 신호 위반하면 벌금 물듯이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벌을 주는 제도가 있느냐라는 건데 당연한 얘기죠. 봅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와우 죽어. 끝이에요.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갚게 한대. 도둑질하면은 노예가 되거나 돈을 내야 한대.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대한 대가가 확실하죠. 오늘날 보면 상대도 안 되죠, 여러분들. 형벌 제도가 마련됐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세 번째, 사유 재산이 인정되었다. 개인의 재산이라는 개념이 있느냐? 이거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 여기 보시면 도둑질을 하면 노예로 갚는데요. 이 말은 도둑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치? 도둑질이라는 게 뭔데? 내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걸 우리가 도둑질이라 그러죠. 그죠? 네 거, 내 거에 대한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재산이 있었고 그 재산을 존중하고 있다는 거죠. 4번, 개인의 노동력이 중시되었다. 이거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곧바로 죽인대요. 이 말은 사람을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생명은 소중하다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생명을 죽이지 말라 그랬을까? 도덕적인 사회여서 그런 것보다는 당시 사회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경사회이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 소중한 노동력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노동력 함부로 없애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
죄를 지은 사람은 가족까지 처벌받았다. 여러분, 이걸 흔히 우리가 연좌죄라 그래요. 내가 잘못하면 나의 엄마, 아빠, 친척, 동생들까지 처벌받는 건데 연결해서 죄를 묻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돼. 얘들아, 이런 문제가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푸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고조선의 뭐 8조법 중에 전해져 내려오는 건 몇 개 안 되지만 왠지 고조선에서도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 그래, 상상은 할 수 있죠.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여기 이 자료를 통해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이건 상상력을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존재하는 사료에 나와 있는 팩트를 묻는 문제야. 여기 그 어디에도 죄를 지은 본인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죄를 지은 가족을 끌어들이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예요. 상상으로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야 너네가 전해져 내려오지 않는 고조선의 나머지 법을 한번 상상해보라고 하는 수행평가라면 이런 내용도 여러분이 넣을 수 있겠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보래요. 가국가가 뭘까요? 오, 아래 재미있는 만화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한나라. 중국을 지배했던 한나라가 나와 있고 우리 한반도 남쪽에 진나라가 나와 있죠. 근데 이 남자가 여기 가운데 있는 얘가 지금 뭐라 그래? 우리를 통해서 편리하게 무역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나라와 진나라가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무역해라.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중개무역이라 그래요. 이 가라는 나라가 지금 누구랑 누구 사이를 한나라와 진나라 사이를 중개하고 있죠. 그죠? 중개무역 이로를 챙기는 이익이 꽤 많거든. 이게 어느 나라죠? 그렇죠. 고조선. 고조선. 당시 정확히 말하면 위만조선이 한나라와 진나라 사이에 중개무역을 해서 과도한 이익을 수취했었죠. 자, 가국가 고조선, 위만조선, 고조선입니다. 옳은 거래요. 옳은 거. 그러니까 하나만 옳고 나머지는 틀린 거겠죠. 그럼 옳은 것만 골라야 한다고 땡이 아니라 나머지 보기도 올바르게 고쳐봐야 됩니다. 1번 문제. 1번 보기. 제가 회의를 열어 죄인을 처벌했다. 이거 나중에 배울 건데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불교를 수용했다. 이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뒤에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철을 생산해서 낭랑과 외에 수출했다. 이것도 뒤에 배울 건데 변한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8조의 법이 있었다. 이게 뭐야? 이게 고조선이지. 4번이겠네요. 5번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열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 이것도 뭐에 대한 내용이냐? 나중에 배울 건데 고구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료를 분석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외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될 거면 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돼?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합니다.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나머지 문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